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일 더민주의 이종걸 의원의 마지막 토론을 끝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9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다가 이날 오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당내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또 정의당 입장이 한편으로는 반영이 된 것으로 분리가 됩니다. 9일간 진행이 됐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종결이 되게 됨으로써 이날 중으로 그간 중단된 선거구 획정안 등 안건 처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필리버스터 토론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의 이종걸 의원은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법의 직권 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국가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를 일컫는 말로,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로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가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개헌안 작성자들의 의도가 그 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을 상기를 할 때는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분석들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피날레 발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180시간을 전후로 해서 이번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막판 등판한 심상정 의원과 박영선 의원에 대한 대중들의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한 줄도 수정하지 못한 채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일면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의식이 올라왔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비대위원회가 총선 역풍을 경계하면서 중단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들의 투표를 당부한 더민주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은 현재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3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오른 박영선 비대위원은 지난 1일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면서 모든 분노의 화살은 저에게 쏴달라, 제가 다 맞겠다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대신 여러분이 분노하신 만큼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표를 주시라라면서 야당이 이겨야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온라인상에는 필리버스터 하다가 총선표 달라, 또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의원들 전부가 표 구걸 쇼한 게 돼버림, 또 감성팔이, 지역감정, 표 구걸, 하지 말아야 할 걸 다 했다 등등의 싸늘한 여론들이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2일 오전 5시 필리버스터 38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던 심상정 정의당 상위대표는 필리버스터가 8박 9일에 접어들었다. 오랜만에 야당에게 믿음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심 의원은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그러나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듣기조차 힘든 야당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마지막을 심상정 대표의 사자후로 끝냈어야 했다. 또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의당 정당, 또 박영선은 믿고 싶지 않은데 심상정은 믿음이 간다 등등의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의 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국민 여러분은 저희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계기를 마련해달라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주면 테러 방지법을 수정을 꼭 해내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김종인 대표의 이런 말투가 마치 국민들과 이 협상, 거래를 하는 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과 함께 여권과 야권 정치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 결혼으로 알려진 정가은과 이희준의 연인 이혜정이 택시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는 39세의 나이로 결혼과 또 임신 소식을 한꺼번에 전한 정가은과 오는 4월 배우 이희준과 결혼할 예정인 이혜정이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정가은은 이제 임신 5개월째라면서 뱃속 아기의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만석이 정가은의 남편이 결혼 전 외제차를 사줬다는 말이 있다라고 묻자 정가은은 한편에서는 재벌 이사라는 말도 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본인이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아낀 것이 소문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속도 위반이 계획된 임신이라는 말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정가은은 신랑이 아기를 갖고 결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더라. 그래서 엽산을 꾸준히 섭취해왔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가은은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고맙다며 안아주기도 했다라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10개도 넘게 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한 방에 해결이 되긴 했지만 친정 아버지가 서운해하셔서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정도 이희준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연예인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은 이희준은 정말 겸손하고 착해서 무엇보다 끌렸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혜정은 이희준과의 결혼에 대해서 평생을 같이 할 내 편이 생겼다는 게 너무 든든하다라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순간이라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가은 씨 또 이렇게 결혼 소식과 임신 소식을 본의 아니게는 아니겠죠. 또 의도를 했다고 전하긴 했는데 한꺼번에 이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요즘엔 뭐 혼전 임신이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혼전 임신을 계획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격세지감까지 느껴지는데요. 정가은 씨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함께 2세 소식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길 기대드리겠습니다. 배우 박보검이 지난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사랑을 받은 박보검은 2014년 말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고 또 법원은 지난해 9월 박보검에게 동의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행 중이던 파산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 폐지는 파산 신청인과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서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서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일 다 마무리된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라면서 좋은 일이 아닌 만큼 너무 억측과 그리고 추측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보검은 앞서서 2014년 11월 S대부업체로부터 7억 9,600여만 원의 빚을 갚으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친지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 2008년 15살이었던 박보검이 연대 보증을 섰다가 이 회사와 함께 서울 남부지법에 피소가 된 것인데요. 이 S대부업체는 이 업체가 처음에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대출 권리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박보검에게 파상 선고 후 박보검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박보검과 채권자에게 합의를 권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서 동의 폐지로 박보검의 파산 절차가 종결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 관계자는 동의 폐지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면서 동의 폐지를 통한 종결로 박보검에게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박보검 씨 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참 불우한 그런 가정 환경을 지내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 참 큰 인기와 함께 소득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파산 신청도 종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기와 함께 빨리 이 빚도 청산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1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공개한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빌 게이츠는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조 2,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빌 게이츠는 270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2015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웰스엑스의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20인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인물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세계 두 번째 부자는 패션 브랜드 자라를 키운 스페인 기업인 아만시오 오르테가로 그의 재산은 67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또 투자 규제로 알려졌죠. 오렌 버핏은 608억 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2위에 해당이 됐던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500억 달러로 4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또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나란히 5, 6,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단계 낮은 11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77억 달러로 148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편 최연소 억만장자는 담배 사업으로 성공한 부모님을 둔 19살 노르웨이의 알렉산드라 안드라레스, 그리고 자수성가한 최연소 억만장자는 스냅챗 공동 창업자죠. 25살 에반 스피겔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부호로 한국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중동의 부호 만수르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석유와 왕가 자산을 보유한 인물의 재산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인 만수르는 파악된 개인 자산만 20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월 수입은 4천억 원, 또 연 수입은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전혀 셀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만간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누리당 파주을 유화선 예비후보가 욕설 파문으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유화선 의원이 4.13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당원에게 부여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자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2일 파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에는 유화선 후보가 2월 26일 오후 5시 59분부터 약 7분 동안 여성 당원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성 당원에게 자신을 전 파주시장이라고 소개한 후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 여성 당원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류 후보는 이어서 자신의 파주시장 재직 시절 업적을 소개하자 여성 당원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류 후보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화를 마친 류 후보가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욕과 함께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겹다, 지겨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는데요. 이후 이 여성 당원은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유 후보가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폭언을 했겠지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욕설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면서 공개 사과와 또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화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해명의 글을 내놓았습니다. 류 후보는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저의 부덕의 수치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면서 변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선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현역 의원은 당원을 속속들이 알고 뛰는데 저같이 도전하는 예비후보는 이름조차 모르는 당원에게 그것도 050 안심번호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류 후보는 혼자 하루에 수백 통 전화를 해야 하는 후보자 입장도 그렇지만 전화를 받는 당원의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아예 수신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이런 불공정 게임을 해야 하는 예비 후보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마도 예비 후보들은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욕설 파문과 함께 류 후보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